오늘 리뷰할 제품은 로보톤 캘리번입니다. 일본에서는 1월 초 출시되었는데 한국은 한 달 밀려서 이제야 받아봤네요. 일단 바로 리뷰하기 위해 언박싱해서 구성품 정렬해뒀는데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로보톤 캘리번의 본체고요. 뒤에 보이는 게 각종 부속품들입니다. 캘리번의 백팩 외에는 로보톤 에어리얼과 매우 흡사한 구성입니다. 각종 건비트와 건비트용 이펙트까지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캘리번의 무기인 베리어블 롱 라이플이 있습니다. 빔사벨 이펙트도 2개 들어있고요. 그 외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쉘 유닛 파츠들이 총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본으로는 비발광 버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비록 어두운 그레이로 되어 있지만 내부 몰드까지 잘 표현해놨네요. 에어리얼 로보톤은 퍼메스 코어별로 제품을 따로 냈었는데 캘리번은 이 하나의 제품으로 3가지를 모두 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비발광 버전은 디폴트이고요. 퍼메스 코어 3를 재현하는 레드 쉘 유닛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 버전인 퍼메스 코어 8 쉘 유닛들이 있죠. 그래서 이 쉘 유닛 파츠들을 교환해줌으로써 캘리번의 비발광 스코어 3, 스코어 8으로 재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가동은 로보톤의 가동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팔의 움직임도 수월하고요. 헤드는 조금 뻑뻑하지만 그래도 회전 가능합니다. 허리 꺾임도 프라에서는 보지 못할 수준이죠. 다리 또한 굉장히 잘 굽혀집니다. 발목 부분은 C형 관절이라 양옆으로 스윙이 어느 정도 됩니다. 손 파츠는 로보톤답게 10종이 다 들어있습니다. HG 캘리번과 비교해서 보면 HG가 더 화이트하네요. HG 쉘 유닛은 스티커로 재현했었고요. 블레이드 안테나만 교체식이었습니다. 로보톤 캘리번은 화이트보다는 라이트 그레이에 가깝고요. 애니 화면에서는 완전히 화이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출색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보기 싫은 건 아니지만요. 프로포션은 동일하게 144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비발광 상태에서 본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백팩부터 살펴볼게요. 중앙에 사벨 그립용 조인트가 있으니 일단 끼우겠습니다. 이 그립은 90도 회전 가능하고요. 세워서 꽂아도 되지만 눕힌 상태에서 그립을 꽂은 후 그립을 다시 세워주면 편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면 백팩 세팅은 끝이고요. 본체 등 부분에 그대로 끼워주면 되는데 백팩과 등 연결 조인트가 상당히 뻑뻑하더라고요. 결합 시 고정이 상당히 단단하게 돼서 다시 뺄 때도 힘을 많이 주게 되네요. 다음은 후면 스커트 아머입니다. HG의 스커트 아머와 거의 흡사합니다. 양옆으로 아머가 슬라이딩하는 기믹도 동일하고요. 좌우 아머가 연동되지는 않아 따로 움직여줘야 하고요. HG는 이 스커트를 그대로 본체에 끼우는 방식이었는데요. 로보톤에는 전용 조인트가 2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스커트 아머만 고정하는 조인트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베이스 연결용 구멍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형 조인트로 우선 결합하겠습니다. 조인트를 우선 스커트 아머 안쪽에 끼워준 후에 본체 엉덩이 쪽 호미 위쪽 하나, 아래쪽에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 꽉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본체의 기본 세팅은 완료한 게 되죠. 다음은 건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HG도 그렇지만 캘리번의 건비트는 개수형의 것과 동일하죠. 단지 파란색 부분이 화이트로 바뀐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개수형의 건비트 앞쪽은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되어 있는데 캘리번은 메탈릭 그레이로 바뀌었네요. 그거 외에 캘리번의 건비트 중에서 이론 건비트가 기본적으로 원래 2개 파츠로 분리되던 게 개수형과 동일하게 있는데 캘리번에는 화이트 건비트가 좀 더 짧게 2개 더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건 백팩에 유닛에 끼우는 용도로 사용되죠. 왠지 1+1 느낌이네요. 대신 캘리번의 단점이라면 건비트들이 있으니 에스커천을 만들고 싶은데요. 에스커천을 만들기 위한 이 전용 거치 파츠가 캘리번에는 없습니다. 애니에서도 에스커천 사용 장면을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이 파츠도 넣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 둥동된 건피트용 이펙트 파츠들은 개수형에 들어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에 대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조인트 하나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조인트 파츠는 후면 스커트 아머 바깥쪽에 결합해서 건비트 이펙트 거치대 파츠를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은 캘리번의 무기인 베리어블 롱 라이플입니다. 상단에 있는 메인 그립은 회전해서 수납 가능하고요. 사이드의 보조 그립은 수납은 안되지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개의 유닛들은 HG와 마찬가지로 전개가 가능하고요. 라이플 뒷부분에 슬라이딩 기믹도 들어있네요. 이 4개의 유닛들도 중간 부분이 슬라이딩 됩니다. HG의 라이플은 뒤쪽 유닛에 슬라이딩 기믹은 없었고요. 라이플 전체에 슬라이딩 기믹은 동일하게 있었네요. HG 라이플의 전면부는 메탈릭 그린 스티커로 색을 보완했는데요. 로보톤의 것은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유닛들의 전면부 또한 HG는 스티커도 붙지 않았는데 로보톤은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로보톤의 라이플은 메인 그릴 옆에 조인트 파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립과 서브암만으로 고정하던 HG와 달리 팔 전환부 안쪽에 이 고정 조인트를 연결하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큰 차이점은 라이플 뒤쪽인데요. 4개의 유닛을 모두 개방했을 경우 HG는 각 유닛의 안쪽에 메탈릭 그린 스티커로 색 보완을 해뒀는데요. 로보톤의 것은 그럴 틈이 안 보이고 도색된 부분도 없어서 이렇게 전개 시의 임팩트는 H 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대신 끝부분에 링 모양으로 메탈릭 그린 도색이 되어 있네요. 다음은 서브 암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 파츠로 분리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롱 라이플의 길이가 상당한 만큼 이 서브암의 기능이 관건이죠. 서브암을 이용해서 본체의 라이플을 거치해 보겠습니다. HG와 동일하게 백팩 오른쪽 하단 부분에 연결합니다. 우선 서브암을 전개해서 방향을 맞춰주고요. 백팩의 서브암 끝부분이 딱 소리가 나게 끼워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린 팔쪽 조인트를 전환해 끼워주고요. 손에 메인 그립을 끼워주면 고정이 됩니다. 서브암의 중간 파츠들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 후에 다시 라이플을 전면으로 향하거나 하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보톤의 롱 라이플은 별도 조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길이가 있는 만큼 그대로 세워둘 경우 균형 잡기 어려워서 이 조인트를 뒤쪽 아래에 끼워준 후 액션 베이스를 이용해서 거치할 수 있습니다. 에스커천 조립이 안되니 비트 온폼 모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트 온폼 조립 방법은 에어리얼 개수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어깨 부분에 결합하는 건비트는 동일하네요. 양팔 전환부 사이드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양 허벅지 사이드에도 동일한 건비트를 끼우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본체의 비트 온폼은 다 되었고요. 이제 백팩과 후면 스커트 부분입니다. 백팩에 들어가는 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 건비트 중 짧은 파츠를 사용합니다. HG는 그대로 백팩에 끼우는 형태였지만 로보톤은 백팩의 좌우 유닛을 이렇게 벌려준 후에 거기에 건비트를 끼우고 다시 닫아주면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도 끼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백팩의 비트 온폼은 끝났네요. 이제 후면 스커트인데요. 여기에는 롱 건비트 파츠 중 긴 걸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그레이 파츠를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여기 또한 그냥 끼우는 게 아니라 좌우 유닛을 벌려줄 수 있습니다. 오픈된 사이에 그레이 건비트를 끼워준 후에 다시 닫아줍니다. 이렇게 끼워준 후에 스커트 아머를 원래 자리에 장착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비트 온폼 모드가 완성됩니다. HG에 비해 백팩과 스커트 부분의 고정성이 더 좋아졌네요. 이제 쉘 유닛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교체해야 하는 부분은 블레이드 안테나와 흉부, 좌우 어깨 암호 끝부분, 전후면 모두 교체해야 하고요. 그리고 허벅지와 고관절 전면 장갑까지입니다. 우선 블레이드 안테나는 양쪽 불이 파손되지 않게 조심히 빼주고요.
흉부는 좌우 부분을 잡고 눌러주면 전체 장갑이 빠집니다. 빠진 흉부 장갑에서 쉘 유닛만 분리해줍니다. 어깨 장갑은 중간에 패널 라인 같은 부분이 분할 파츠라서 틈새를 잡고 살짝 잡아당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좌우 다 빼줍니다. 고관절 장갑은 그냥 손으로 잡고 당겨주면 빠집니다. 허벅지에 있는 쉘 유닛은 전후면 사이에 틈이 있어서 거기를 잡고 당겨주면 됩니다. 앞쪽을 다 빼고 뒤쪽의 쉘 유닛도 같은 방법으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쉘 유닛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럼 펌의 스코어3로 재조립해 보겠습니다. 헤드의 블레이드 안테나는 파츠 그대로 바꿔 끼워주면 되고요. 쉘 유닛 부분이 조금 어둡지만 레드로 발광하는 버전입니다. 흉부는 아까 쉘 유닛을 분리하고 남은 파츠에 펌의 스코어형 쉘 유닛을 다시 끼워줍니다. 그리고 흉부 위쪽에서 내려서 암수피를 맞춰 끼워주면 됩니다. 어깨 파츠도 제거한 파츠 대신하는 파츠들을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허벅지 쉘 유닛인데요. 파여있는 쪽이 위쪽으로 그리고 고관절 안쪽으로 향하게 자리 맞춰준 후 아래 조인트를 끼워서 고정해줍니다. 후면 또한 동일한 방향 확인해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장갑도 교체 파츠를 원 위치에 끼워주나. 이렇게 하면 펌의 스코어3 버전으로 세팅이 완료됩니다. 다시 다 분리했고 이번에는 펌의 스코어8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무지개 버전입니다. 조립 과정은 아까 3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보시면 무지개 색으로 발광하는 모습이 제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HG의 스티커보다는 좀 덜 밝은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어깨의 쉘 유닛은 사이즈가 작아 크게 티가 안 나네요. 허벅지 부분은 스티커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펌의 스코어8 버전에다 비트온 폼 모드, 거기에 롱 라이플까지 장착해봤습니다. 에어리얼 개수형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었는데 캘리버는 쉘 유닛을 선택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만족스럽네요. 솔직히 에어리얼이 비발광, 펌의 스코어6로 나누어 나온 것처럼 캘리번도 그렇게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요. 하나만 사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롱 라이플의 고정 조인트도 추가되어 무리 없이 들 수 있고요. 로보톤 캘리번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프리미엄 반다이 상품이라 이제 추가 구매가 안 되는데 혹시나 재판한다면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리뷰가 길어졌는데 사신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